안녕하세요. 갈로아 유튜브의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평소와 좀 다르게 또 이번에는 조금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실제 분야에 대한 것들 조금 약간 빈약하게 섞어보는 그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보통 실제 세상에서 나오는 더티한 데이터들도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특정 모형을 통해서 이제 정제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별로 그렇게 손을 대지 않는 전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손을 많이 대게 되면 그래서 조금 어떤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면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데이터 과학의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 데이터도요. 이번은 그걸 다뤄보는 건데요. 어, 저희 아래쪽 하단에 설명란을 보면 제가 조금 적어놓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적어놓은 그 컴퓨터 웜에 대한 약간 짧은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꼭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컴퓨터 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 영상에도 간단히 설명하실 정도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컴퓨터 웜이라는 거는 악성 코드의 일종인데요.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이제 그 악성 코드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열었다든지 아니면 악성 코드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웜이 실행되면서 컴퓨터한테 피해를 입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다 그거 한다든지 덮어 씌운다든지 그래가지고 못 쓰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단순히 그냥 전파되기만 해도 사실 피해는 크게 입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웜이 이제 그 피해를 입히고 이제 다른 컴퓨터로 또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랑 연결된 뭐 주소록에 다른 컴퓨터에 주소가 적혀 있었든지 다른 컴퓨터 연결될 수 있는 주소가 적혀 있다든지 이메일 주소나 뭐 메신저 주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 사내 컴퓨터처럼 네트워크에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파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자동으로 시행되고 그럼 또 거기 연결된 컴퓨터로 또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주목했던 게요. 페이스북에서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 링크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씩은 또 친구들이 해킹에 당해가지고 링크를 올리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웜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웜이 페이스북 같은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 뭐 물론 뭐 친구든 누구든 수상쩍은 링크를 주면 안 열어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는데 근데 어 이게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넓은 그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저 매미 운소리가 들리면 저희 창문에 매미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네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냥 아무 데이터나 끌고 오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저 이 사이트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이 내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테이션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 사이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만들어 주셨네. 사실 이분 성함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그 트리플 AI에서 한번 발표를 하셨나봐요. 이 자료로 관련해서 트리플 AI가 인공지능 관련된 그 협회 그 학술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노드가 6,000개밖에 없고요. 6,400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에서 테스트를 해보기 딱 좋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설명이 어딘가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미국에서의 이제 뭐 페이스북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네트워크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아직 견문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는데요. 하여튼 이 네트워크도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 우리 모형을 테스트해보기 좋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 데이터를 이제 네트워크,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바꿔야겠죠. 네트워크 읽는 방식으로 바꿔야겠죠. 그거를 읽는 함수가 바로 read 네트워크라는, 제가 이제 한번 대충 짜본 함수인데요.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그 한 줄에 있어서 첫 번째 줄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숫자를 두 개로 그 가운데 스페이스를, 여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이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쪼개고 각각을 이제 그 정수로 바꾼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각각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그거 중에서 이제 이거는 한쪽만 적혀 있거든요. 한마디로 1하고 2가 연결돼 있으면 2, 1이라는 요소만 있지 1, 2는 없어요. 근데 저는 1, 2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구 A가 감염이 됐어요. 그럼 친구 A의 친구인 B하고 C도 이제 이 링크를 받게 될 건데, 그러면 A하고 B가 친구라는 사실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A가 먼저 감염이 됐다면 A하고 B의 연결 관계가 중요하지만 B가 먼저 감염됐을 때는 B하고 A의 연결 관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친구에 대해서 이제 다른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친구인 다른 친구들의 리스트를 만들도록 계속 누적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5만 개 이상 연결했을 때 이 연결선이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친구들은 몇 명 없겠지만 사실 그 친구들 간의 연결 관계는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의 20만 개 넘는 연결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감염이 전파되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받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받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미 감염된 사람들도 세야겠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감염이 안 되도록 이제 친구가 보낸 링크를 안 눌러본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깐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이미 논의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대처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안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이 가정이 조금 너무 억지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 중에서 사실 컴퓨터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 더 이상 감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감염이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저 그렇게 가정해봤고 사실 논문 찾아보면 일반 전염병 모델처럼 이제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격리, 그 다음에 또 큐어,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세 가지 단계. 그러니까 감염 안 됨, 감염되어서 아이솔레이션 중, 그 다음에 또 다 끝나면 이제 인펙션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고 격리 중인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회복된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두긴 하는데요. 저희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학술 논문 이 주제로 학술 논문 좀 재밌기도 하겠는데 제가 조금 요즘 기운이 없어가지고 논문까지는 못 쓰겠고요. 혹시 누가 영상 보고 좋은 아이디어 얻으면 좋은 논문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명이 감염되었는지 각 전파에 따라서 그것도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랜덤으로 아무나 감염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친구들이 특정 확률에 따라서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A라는 친구에서 받았는데 이 친구가 보낸 링크를 감염된 사람이 보낸 링크를 클릭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라든지 1000분의 2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확률을 바꿔가면서 이제 전파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이한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이제 전파되는 걸 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확률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독립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링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링크를 보냈던데 그때 클릭할 확률하고 다른 사람이 링크를 보내서 클릭할 확률하고 예, 똑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자신한테 여러 번 링크가 오면 다른 친구한테 여러 번 링크가 오면 그거는 조금 그거는 조금 그거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잘 여기서는 이제 이 모형에서는 거꾸로 한 사람이 다른 여러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요. 물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이제 그 모형에서 좀 이 select라는 함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감염될 확률을 고르는 함수에서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미 감염된 확률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감염된 사람들 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넣어주면 좋겠네요. 여기서 넣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펙션 시리즈 그 길이를 그러니까 감염된 확률 사람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감염사를 넣고 이제 그 감염자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원래 이전 감염된 사람이 되고 그 루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감염된 사람이 없으면 브레이크 끝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를 이제 확률을 1000분의 1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려가면서 계속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번 그러니까 한 확률에 대해서 1000번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때의 총 감염자 수, 평균 감염자 수, 그 다음에 그 전파 횟수 그러니까 몇 번 친구를 거쳐가지고 전파가 되는지 그 죽을 때까지 웜이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파일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그 윈도우 그 유니코드가 윈도우 인코딩이 그 여기선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요 그 인코딩 기본적으로 UTF-8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그 뭐죠? 나중에 그 파일을 이제 엑셀에서 열 때는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꿔주냐면요. CP949로 바꿔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윈도우 컴퓨터에서 잘 열려요. 만약에 맥킨토시를 쓰고 계시면 사실 크게 문제도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깃허브에 올려놓을게요. 링크도 이제 그 아래쪽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냥 그 데이터 파일은 이제 제가 첨부를 하면 또 이제 무단 복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라이센스 잘 모르겠거든요 이 파일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직접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신만의 그걸 다운 받으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점이 요 네트워크 일름 파일이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 잘 안 된다 에러가 걸린다 하시면 네트워크 파일에서 가장 맨 윗줄만 이상한 걸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두도록. 그러니까 맨 윗줄은 괜찮은데요. 그 아랫줄에 바로 네트워크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윗줄은 비워두시면 상관없고요. 이렇게 비워두셔도 상관없고. 근데 뭔가가 있으면 뭔가 있어서 상관없고 대신 한 줄은 반드시 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 줄만. 네. 자, 그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그걸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루프가 20번 돌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1000분의 1에서부터 이제 그 0.02까지 그러니까 100분의 2분의 100까지 그 확률이 그 감염 확률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감염자 수는 어떻게 늘어나는가 이런 과정을 보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 완성되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멈췄는데요. 사실 뭐 20, 30 정도 더 하면 조금 더 복잡한 이제 메커니즘이 보일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시간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보실 때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때 좀 이런저런 것도 많이 조작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CSV 파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개발자 환경에서는 열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거를 그 윈도우에서 이런 창에서 열 수는 있습니다. 짜잔,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짧은 데이터셋이 나왔는데요. 이게 확률이고, 그쵸? 이게 그 열어볼 확률이고, 여기에 감염자 비율, 감염률, 그 다음에 감염자 수, 평균 순간 감염자 수, 종료 시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사이즈가 스케일이 다르니까요. 일단 먼저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폭 증가하는 게 보이네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뭔가 좀 선형적인 거 보이시나요? 뭔 뜻이냐면 요거를 그 비율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몇 비율이 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예쁘게 보려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증가율이 보이겠죠. 0. 그러니까 10% 증가한 거고 이거는 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증가율이라고. 감염자 증가율. 증가율이 아니고 증가율이죠. 자, 요걸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8 지점에서 피크를 찍고, 그쵸? 8이라는 게 어딘가요? 여기 레이블을 붙여주면 좀 보기 쉽게, 그쵸? 좀 예쁘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 보면 0.08일 때 그 감염자 증가율이 폭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스템에서. 요걸 이제 인계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 인계 현상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인계 현상이라는 걸 물리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실 복잡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밸류가 파라미터가 변함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값이 변하고 있는데 상태가 크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로그 값에 넣으면 잘 보이는데요. 총 감염자 수를 로그 값에 보이면 잘 보이는데요. 이게 제가 뭔 소리 하는 건지 좀 여기 보이실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되고 보이시죠? 이게 로그를 값을 붙인 거니까 만약에 그 증가하는 양이 일정하다면 직선이 되는 거고 증가하는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일자다가 이렇게 다시 꺾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이제 우리 현실 시스템이 조금 일반적인 그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페이스북 연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연결망하고 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친구의 친구, 나의 친구의 친구, 나의 친구의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그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감염자 수도 익스포넨셜하게 팍 증가해야 되는데 이건 이상하게 꺾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꺾인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 요 감염 종료 시점이야 되게 관련이 깊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설명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름도 붙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보면 한 10에서 11에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염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쵸? 그러니까 어, 그 어,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는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감염 종료 시점이 한마디로 이제 촌수가 감염된 촌수가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페이스북 세계에서는 이 데이터 속에서의 페이스북 세계는 11촌이면 뭐 대부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날 수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커지긴 커지는데 이 밸류가 근데 그렇게 막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종료 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촌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볼만하고요. 이제 감염자 그 비율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총 감염자 감염 그리고 또 평균 감염자 수도 조금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거는 딱히 분석은 안 해봤는데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그건 것 같네. 조금 더 그 선형성이 그러니까 좀 조금 익스포넨셜한 경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냅두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썼지만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특정 인계점을 돌파하면 갑자기 감염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 상태가 변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0.08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릭할 확률이 0.008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상태가 변한다는 거지. 감염자 수 자체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17몇 명 감염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여기서 이 지점에서 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좀 이제 거의 감염자 수도 별로 없고 그런데 특정 감염자 수를 돌파하자마자 이제 특정 확률을 돌파하자마자 이제 그 감염자가 폭증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뤄 봤을 때 요 감염 확률 0.008이 조금 크리티컬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감염 확률하고 실제 그 피싱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뭐 관계가 딱히 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뭘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뭐 대박 뭐 있잖아요. 뭐 그 흔히 보내는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왜 확대가 안 되지? 됐다. 대박 10억 당첨 기회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누군가가 클릭해볼 확률은 0.001이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내 친구가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I love you라는 애칭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 웜이 있었어요. 얘는 뭐냐면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해커가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메일을 보내요.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처럼 보이는 그 첨부 파일을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클릭해봤다가 갑자기 뻥 터지니 갑자기 그 프로그램들 그 안에 있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지워지고 다시 덮어 씌워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친구들의 주소로 I love you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뚫리니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요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요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 I love you 대박 1억 당첨 기회하고 사랑해요라는 문장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0.008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로 친구가 사랑해라고 보내는 거하고 사랑해라고 보내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요 확률이라서 이게 사람이 열어볼 확률이 요거라서 17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문제점은 그 17명이 다시 보낼 건데 그때부터는 확률이 0.08에서 잠시만요. 0.08에서 뭐 0.0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모르죠. 왜냐면 친구가 보낸 거니까 사람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가짜일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사랑이라는 메시지 보냈나? 아우 기분 좋아라. 뭐라고 적어놨나 여기 한번 읽어보자. 귀여우니까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큰 해저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모형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특정 그러니까 이게 확률 그러니까 그럴 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그럴 듯해 보이네. 그렇지만 난 안 누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감염이 되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감염이 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고 컴퓨터 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요런 특정 구간에 있는 특정 구간 이상에 있는 설득력을 가진 메시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하지 않은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동정심 호소할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어디 갇혀 있는데 내가 있는 주소를 여기다 보내놨다. 내가 이거 읽어 달라. 이거 읽어서 나한테 경찰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위험한가 보구나 딱 클릭을 했는데 그게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웜인 거예요. 웜하고 바이러스 좀 다른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고 사실 웜과 바이러스는 다른 프로그램에 끼어서 같이 작동하는 거고요. 웜은 이제 스스로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뜬금없는 어떤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를 가진 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은 0.8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전파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약간 수정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재밌게 가지고 놀아보면서 프로그램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웜을 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누군가는 나쁜 마음 먹어가지고 나는 웜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 골탕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행스럽게도 그 누구도 어떤 웜의 메시지랑 요 확률이랑 1대1 매칭 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사실 1대1 매칭 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지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영상들 올리면서 가끔씩 화이트 해킹 관련된 영상도 올릴 건데요. 근데 물론 이제 해킹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좀 거시적이고 좀 큰 그림의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갈 수 있구나. 친구라고 해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쉬운 거예요. 신뢰성, 그쵸? 그 다음에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뜬금없는 거짓말이라서 진짜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말했던 인질극 스토리처럼. 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 컴퓨터에서 그걸 열어버리면 그렇죠? 완전 사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 다 마비돼 버릴 건데 그럼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컴퓨터 보안도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일상 중 하나이므로 집안 문 잘 걸어 잠그듯이 컴퓨터도 백신 잘 업데이트 하시고 그다음에 수상적인 파일은 열지 마시고 친구이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 모형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친구이거나 아니면 조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보낸 것이더라 하더라도 어떤 파일이나 링크를 열어보는 건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확률을 높일 법한 일들을 위험 좀 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사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자면 감염자 수가 물론 폭증하는 구간도 있지만 그쵸? 확률에 따라서 그렇지만 다행히도 뭐
어, 특정 구간이 되면 그때부터 좀 느려지기 시작한다. 감염자 수가 느려지기 시작한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뭐 요거 두 개를 그쵸? 산점도로 보게 되면 그쵸? 산점도로 볼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확률에 따라서 이제 감염률을 보게 되면 그쵸? 그 확률이 그러니까 높은 확률은 당연히 이제 그걸 되는 거. 높은 확률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죠. 그러니까 코스트를 이제 분모해 두고 그 다음에 그 해커들의 메리트인 감염률을 위에다 얹은 다음에 이걸 이제 하면 이거를 어,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비율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좀 안타깝게도 뭐 그렇게 좋은 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 조금 이제 탐색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확률이 만약에 그냥 쉽게 높여진다면 이거는 별로 그게 좋은 사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상쩍은 파일이 있으면 열지 마시고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하시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 같이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안전한 컴퓨터 사용하시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가지고 놀아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뭐 이런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